드디어 한상제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상제 진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7월 넷째 주 주간 인리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날씨를 보면 이상기후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은 분명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마치 우기처럼 아침 저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엘니뇨 현상으로 열대야다, 폭염이다 하는 기상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엘니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인데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엘니냐 현상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건기에도 비가 잘 오니까 오히려 인도네시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벼농사도 더 잘 되고 밭농사도 한 번 더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부자바 브레베스 평야에는 도열병이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엘니냐 현상은 도시에 홍수를 가져다주고 물이 부족해 농사를 미루고 있는 농촌에는 물을 가져다주고 있어서 어느 현상이 유익한 것인지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터키의 쿠데타가 다 나쁜 쿠데타가 아닌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참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영국의 브렉시트가 끝나자마자 프랑스 니스의 트럭 테러가 발생하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열차 도끼 만행 사건이 터졌는데 이 터키 군부의 쿠데타 실패는 싹쓸이 숙청 작업으로 수만 명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는 북한이, 동남아는 중국이 문제의 핵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미군이 참여의 주산지인 성주에 이 사드 포대를 설치하겠다고 결정하니 성주 군수부터 삭발을 하고 머리띠를 두르더니 급기야 일명 좌파 데모군들까지 앞세 성주 사드 배치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미사일 3발까지 날린 지금 중국은 인터넷 인해 전술을 구사하며 우리나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애당초부터 네덜란드 헤이그 PCA 국제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해석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요. 국제재판 요지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남사군도가 섬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일명 구단선이라고 하는 영역 표시가 국제해양법상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PCA는 섬이 아니고 구단선도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죠. 물론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를 겨냥하는 것이지만 특히 필리핀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리핀이 나서서 PCA에 제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중국은 군사훈련 외에도 바나나 혹은 망고 불매운동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인터넷 인해 전술로 동남아 국가들까지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데타 군부 세력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외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터키가 그리 친숙하지 않은 나라이지만 인도네시아는 같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터키 소식이 아주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현 대통령은 군부의 쿠데타를 진압하는 데 그치지 않고 3개월간의 국가 비상상태 선포와 사형제도까지 들먹이면서 철저한 응징을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터키의 사형제도 부활을 막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터키의 미래는 점점 민주주의 체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EU 가입도 불사할 태도로 돌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처럼 다시 재정일치의 이슬람 국가가 되려는 건 아닌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의 봄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들의 민주화 열풍을 이젠 터키가 정면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말 파샤에 의해 공화국으로 출발했던 터키가 다시 이슬람 국가의 정체성으로 복귀하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터키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유럽 내륙으로 가는 철도가 출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제국의 번영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부의 통제하에 놓인 터키는 이제부터 관광 수입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일단 터키를 피해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IS와 접경하고 있으면서 시리아와 러시아에 손을 내밀고 이란이나 쳐다보는 그런 재정일치제의 나라로 복귀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외신은 이쯤 해두고 다음은 잘란잘란이니 시청 후에 국내 주요 뉴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뉴스는 단연 텍스 암네스티법의 시행과 가짜 백신 파동, 포켓몬고 게임 확산 소식, 거기다가 조코위 정부의 개각설, 포소 테러범 대장 산토소의 사살, 브로모산 폭발 위험, 자카르타 자동차 운행 홀짝제 등인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또는 할 일이 쌓여서 집중할 공간이 필요할 때 딱 좋은 카페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바로 코테카라는 카페입니다. 이 슬리피 아파트랑 가깝고요. 또 비너스 대학교랑 가까우니까요. 찾아오시기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커피 향 맡아보러 갈까요? 어라, 자카르타에 있는 카페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 들어선 순간부터 홍대 어느 카페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겼는데요. 조용하고 아늑해서 그런지 대부분이 대학생 손님. 코테카의 CEO 폴 씨는 카페도 운영하고 또 커피 머신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카페 용품 도매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코테카 카페 분위기 정말 좋지 않나요?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네, 이 카페는요, 올해 초 4월 1일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허우바 수잔, 이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젊은 부부가 오픈해서 그런지 인테리어도 정말 현대스럽고요. 네, 이 그릇부터 모든 인테리어 소품까지 정말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디저트, 식사, 그리고 음료까지 메뉴 수가 많진 않지만 맛으로 승부하는 코테카. 메뉴 고르기 정말 쉽겠죠? 네, 이제 시식해볼 차례인데요. 제 앞에 놓여있는 이 두 가지 메뉴 모두 이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요, 이름하여 블랙덕이라는 샌드위치인데요. 오징어 먹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빵이 검은데요. 안에 보니까 스모크치킨, 훈제 닭고기도 있고요. 이 양상추랑 이 마요네즈랑 버무려져서 정말 한 끼 식사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입에 맞게 숭숭 썰었습니다. 좀더 꽉 찬 속 보이시나요? 야무지게 어찌나 쫄깃하던지 빵순이인 제 입맛을 확 사로잡은 요 녀석. 매콤한 마요네즈 소스가 버무려져 입맛을 한껏 돋구는 게 일품인데요. 맛있다. 자, 그 다음에 커피를 보시면요. 이 커피 이름은 카밀리언 큐브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이스 큐브 안에 커피를 따라서 마시면 되는 겁니다. 이 커피는요, 코코넛 워터, 네, 야자수물, 야자물, 그리고 브라운 슈거, 흑설탕이 있고요. 또 레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할 것 같은데요. 기대됩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커피에 커피 얼음을 녹여 마시는 큐브 커피는 주문 후 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밍밍해지지 않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게 마실 수 있다는 게 메리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커피 로스터이신 한인 사장님께서 직접 커핑을 시연하셨는데요. 커핑이란 카페에 납품하기 전 품질 좋은 원두를 선택하기 위해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랍니다. 먼저 3가지 원두를 임의로 ABC로 정한 후 원두를 각 3컵씩 준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분쇄된 원두, 즉 가루 상태의 커피 향을 평가하는 프레그런스 단계. 두 번째는 커피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은 상태에서 감지되는 향을 평가하는 아로마. 세 번째는 동동 떠있는 부윤물을 스푼으로 위로 밀어내며 향을 평가하는 브레이킹. 아우 고소해.
마지막으로는 시음을 위해 스푼으로 동동 떠있는 커피 거품을 모두 걷어내는 단계 스키밍. 제 뒤로 보이는 이 장면은 네 번째 단계예요. 총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마지막 단계는 플레이버이라고 하는 단계로 시음해보시는 겁니다. 네, 뒤에서 시향도 하고 시음도 하고 최상의 원두를 뽑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 중인데요. 커피가 어찌나 끝내주던지 빨리 마시고 싶어요. 드디어 추출된 커피를 마셔보는 시간인데요. 시음할 땐 스푼에 소량의 커피를 담아 쭉 빨면서 마셔야 커피가 혀의 여러 부분에 분산돼 보다 더 맛을 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하나 간직하겠습니다. Kopi itu sampai sekarang ada 3 waves gitu ya. First wave adalah orang seduh kopi di rumah. Second wave adalah kopi mulai dikomersialisasi, mulai ada gerai-gerai coffee shop seperti Starbucks, Coffee Beans, yang lokal Bengawan Solo, gitu ya. Sekarang adalah eranya third wave. Third wave adalah era di mana orang benar-benar concern dengan apa yang ada di dalam cup mereka. Apa sih sebenarnya ingredients yang ada di dalam cup of coffee ini gitu. Kopinya dari mana? Apakah ini Arabica atau Robusta? Ya dari situ masyarakat mulai belajar tentang tasting notes bahwa kopi itu rasanya nggak cuma sebatas pahit. Kopi itu aroma dan rasanya sangat-sangat kaya gitu. Dia ada spicy, ada yang fruity, ada yang lebih coklati. Jadi sebenarnya kopi itu rasanya benar-benar bervariasi dan benar-benar kaya dan benar-benar unik. 이렇게 한 과정 한 과정을 마칠 때마다 커핑 시트의 ABC 각각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커피에서 느껴지는 맛과 향을 기록하게 됩니다. 플레이버 휠인 커피의 향과 맛을 찾기 위한 지도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커피에서 느껴지는 무수한 향과 맛을 표현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Merancang Koteka ini sebagai tempat yang suasananya homey. Jadi orang kalau datang ke Koteka, duduk, minum, kita ingin mereka merasakan rileks. Pulang kerja, mampir ke Koteka, rasanya lebih santai dan bebas dari pressure pastinya. 시끌벅적한 브랜드 카페보다는 소박하니 아담한 개인 카페 찾고자 하시는 분들 여유 시간 내서 코테카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지난주 인도네시아 국회는 텍스 암네스티법을 올 7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기간을 정해 통과시켰는데요. 이 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텍스 암네스티법을 제정한 배경과 향후 해외에서 돌아오게 될 자금의 규모와 이용 등에 관해서 설명회를 갖는 등 뒤늦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해외로 자금을 빼돌렸거나 인도네시아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고 은닉 혹은 은폐했던 불법 자금 소지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정부가 법적 면죄부를 줄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세사면법의 골자는 불법 해외 도피 자금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신고만 하면 4에서 10%의 세율을 적용해 합법화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자금을 인도네시아로 다시 역송금해 올 경우 2에서 5%의 낮은 세율만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루피아 환율이 내려갈 것이고 부족한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니 이 고속도로나 항만, 발전소 건설 등 그리고 인프라 국책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텍스 암네스티법의 실효를 그리 크게 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텍스 암네스티법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기업들을 향해서 쏨봉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리 너무 재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리고 면죄부를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체 평화협정 시 반군 가담자를 묻지 않겠다고 했던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발표를 믿어달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에 시행될 세계은행 간 금융정보 교환 협정까지 거론하면서
반위협적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텍스 암네스티법이 발효되면서 한국 교민들의 의문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 교민이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 상당 금액을 적금하고 있는 경우 혹은 라부안과 같은 조세 회피처 등의 자금을 갖고 있는 교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인도네시아 국적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교민의 경우 한국이나 제3국에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짜 백신 파동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가짜 백신을 제조한 세계 제약회사는 이미 13년 동안 무려 12종류의 백신을 전국 약국을 통해 팔고 약국 주변 병원들이 그것을 사서 아이들에게 주사해 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는 있지만 아직 다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되지만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그저 재접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이쯤에서 가짜 백신의 파장은 이 재접종을 해주는 것으로 끝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재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쯤에서 가짜 백신을 발견한 것도 천만다행인 것입니다. 가령 아이들에게 가짜 소아마비 백신을 계속해서 접종했다면 나중에 인도네시아는 가짜 백신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아이들의 젊은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에 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인도네시아도 포켓몬 고 게임 출연으로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강릉과 속초 등에서 이 게임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항복판, 심지어 대통령궁 앞까지 포켓몬고를 찾아다니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군부는 이 포켓몬고 게임의 확산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통부는 이 게임의 확산도 막고 일부 지역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이 게임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장관령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가령 경찰이나 군인들이 게임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자기 고유 업무에 큰 차질을 빚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코위 대통령의 개각설입니다. 이미 금년 초부터 나온 개각설이지만 아직까지 설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개각을 하지 않고 버티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곧 일부 장관들을 교체할 듯한 뉴스가 나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각이 있을 모양입니다. 한때 중부 술라웨시 포소 지방을 뒤흔든 바 있는 산토소라고 하는 무장 테러 집단 대장이 자기 캠프가 있는 산악지대에서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군 합동작전에 의해 제거된 것인데요. 그러나 무장 테러 단체 지도자 한 명이 제거됐다고 해서 테러 집단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해서 이 지역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동부자바 브로모 화산이 또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모 화산이 화산재를 1km 이상 뿜어내면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 수라바야나 말랑, 바뉴왕이 혹은 발리와 같은 주변 지역 공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대규모 분화가 아니기 때문에 말랑공항만 북가뚜껑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자카르타 시당국이 3-in-1 대신 자동차 번호 홀짝제를 시험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드 배치처럼 국민들에게 사전 설명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맛이 빙웅, 어리둥절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곧 이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리미리 숙지해두는 게 좋으실 겁니다.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